안녕하세요. 군산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냥 일할 때 가끔 듣던 이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3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는데 제 스트레스도 풀고 여러분들에게도 조심하라고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서 보내게 되었어요. 요즘 제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 주변 지인들은 모두 저의 짧고 굵은 시월드 이야기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군산에서 학교를 다녔고 제가 지내던 곳은 생각보다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끼리도 웬만하면 거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같이 놀고 먹던 소꿉친구들이 몇 명 있었고 그중 한 친구의 동생도 동네에서 함께 놀며 자라곤 했어요. 거의 유년 시절을 다 같이 보낸 친구들이었기에 허물없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서로 친분이 두터운 분들이 많았고 그만큼 어린 자식들도 끼리끼리 모여서 놀러 다니곤 했어요. 그렇게 작은 동네에서 잘 자라던 저는 어느새 졸업을 하게 되면서 취업도 하고 어엿한 성인이 되어 회사를 다니기 위해 광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한 2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집에 내려갈 일이 생겨서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저는 하품을 크게 하면서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한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야, 너 선미 아니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얼마만이야? 너 광주로 간 거 아니었어? 취업하겠다고 떠나버리고 나서 연락 한 번 없고 이제야 만나네. 어? 고광민, 네가 무슨 일로 여기에 있어? 진짜 오랜만이다. 아, 나 오늘 엄마가 내려와 달라고 해서 잠깐 내려온 거야. 넌 어떻게 지냈어? 아,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이따 전화해. 먼저 가볼게. 그래. 이따 저녁에 크게 약속 없으면 애들이랑 한번 보자. 전화할게. 갑작스럽게 만난 광민이는 제 유년 시절 소꿉친구 중 한 명이었고 동네에서도 부모님끼리도 잘 알고 자주 봤던 친구 중 하나였어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지만 가족들이랑 약속했던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대충 인사만 하고 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광민이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 선미야. 찬수랑 소민이도 너 얘기하니까 보고 싶다고 하는데 오늘 만날 수 있어? 너 시간 되면 우리 맨날 옛날에 가던 가맥집 알지? 거기로 7시까지 와.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꼭 오늘 만나야 하는 거야? 방금도 잠들 뻔한 거 겨우 전화 받고 깼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애들 그래도 몇 명이라도 모일 수 있을 때 나와서 같이 만나면 좋잖아. 내가 지금 데리러 나갈까? 알아서 잘 찾아올 수 있지? 그럼 기다린다. 갑작스런 친구들의 연락을 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외면하고 싶었지만 내려온 김에 친구들 만나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 장소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같이 놀던 친구들과 광민이의 친여동생이 소민이까지 나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누구야? 언니 진짜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언니는 더 예뻐졌네. 집 좀 자주자주 오지. 광주 가고 나서 연락도 안 하고 서운해. 언니 광주 가고 나서 우리 오빠 얼마나 시름시름 알았는지 알아요? 얼마나 웃겼다고. 남자의 첫사랑이 저리도 깊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니까. 아,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랬어. 에이, 그런 거짓말 이제 안 통해. 나 광주 간다고 하니까 누구보다 속 시원하다고 박수치던 게 누군데. 그나저나 다들 잘 지내고 있었지? 오랜만에 얼굴들 보니까 정말 좋다. 너네는 잘들 지내고 있었어? 소민이는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랑 계속 만나는 거야? 무슨, 그때가 언제적인데 아직도 만나겠어 언니. 다른 남자친구랑 알콩달콩 연애 잘하고 있지. 맨날 오빠들이 차라리 그럴 거면 시집가라고 달달 볶는다니까. 짜증나 죽겠어. 언니는 남자친구 있어? 없으면 우리 오빠 만나라니까. 내가 전부터 말했지. 우리 오빠가 언니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좋아했다니까. 믿질 않네 정말. 갑자기 저는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사실 광민이에게 저 또한 관심이 없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가졌던 광민이에 대한 마음을 들키는 기분이 들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광민이랑 저는 단둘이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고 그날은 몸도 피곤하고 해서
친구들과 술 한잔을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동안 광민이와 저는 매일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저 또한 회사 사정이 생겨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연고가 없는 곳보다는 집 근처에서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다시 군산으로 돌아와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연락만 하고 지내던 광민이와 한두 번 데이트를 하면서 저의 마음은 매우 깊어졌고, 그 마음을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광민이는 저에게 차라리 이렇게 지낼 거면 진심으로 사귀어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딱히 없었던 저는 흔쾌히 광민이의 고백에 수락을 했고, 저희는 점점 깊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사귀는 동안 친구였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아껴주는 그의 모습에 저는 마음을 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하도 어릴 때부터 서로를 알고 지내서 그런지 생각보다 통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로 점점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양쪽 집안은 갑작스런 상견례를 해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부모님들끼리 친분이 있는 사이라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도 큰 문제 없이 잘 흘러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과 저는 데이트를 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고, 그날 저녁을 먹기로 해서 남편은 저를 만나러 식당에 도착했는데 남편의 볼에는 빨갛고 크게 피멍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 뭐 했어? 얼굴이 왜 이 지경이야? 어디서 맞은 거야? 얼굴에 이게 뭐야, 속상하게. 아, 짜증나 죽겠네 정말. 아니, 소민이 그 기집애가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나보고 같이 확인하러 가달라길래 같이 갔다가 살짝 말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만 열이 받아서 한 소리 했더니 주먹이 확 날아오는 거야. 대충 상황은 해결됐는데 오늘 그 기집애 때문에 집안 뒤집혀서 난리다 난리. 아니, 아가씨는 예전부터 왜 그렇게 이상한 애들만 만나는 거야? 걱정되게. 자기가 잘 달래주고 보살펴줘. 그러다가 진짜 엇나가겠어. 이상한 애를 만난 게 아니라 이 기집애가 정신이 나갔나. 자기도 맞바람 피고 있던 주제 나한텐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남자도 열받은 마음에 나한테 시비를 건 거고, 나도 어쩔 수 없이 화가 나니까. 저와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아가씨는 남자친구의 친여동생이자 저와도 꽤나 가까운 사이로 지냈었고, 결혼 후에는 더욱 친하게 지내다 보니 호칭을 바꾸는 것부터 어려웠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흔히 생각하는 시누이에 대한 스트레스나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부터 빼어난 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동네에 안 만나본 남자가 없을 정도라던 시누이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매일 남자들에 의한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아서 남편이 수습하러 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뭐 여자 입장에서 인기 많고 남자들이 들끓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했지만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성격은 얼마나 드세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지 만나는 남자들마다 족족 혀를 내두를 정도였더랄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떤 여자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만 하면 사건 사고가 터지기 일쑤였던 시누이가 어느 날 시댁에 모두 모이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둘러 그날 저녁 시댁으로 달려갔죠. 걱정된다 진짜. 오늘은 무슨 일이길래 다들 모이라는 거야? 하루도 조용할 틈이 없네. 당신이 들은 거 없어? 아, 나도 모르겠어. 정신 나간 기집애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우리까지 부르는 거야? 나 참 귀찮아 죽겠네. 우선 가서 들어봐야 알지 뭐. 남편과 저는 시누이의 행실에 대해 익히 듣고 알고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큰 사건을 터뜨렸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시댁문을 열었는데 웬 처음 보는 젠틀하고 준수해 보이는 남자가 시누이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옆에 앉아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니 결국 시누이가 큰 사고를 하나 쳐버린 것입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그 사고가 맞아요. 속도 위반으로 임신까지 해버린 시누이는 2개월 만난 남자친구를 데려와 결혼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누이 나이는 남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올해 25살이었고 아직 결혼하기에는 다소 빠르지 않냐는 시아버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울고불고 결혼하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빠는 왜 내만 몰라? 내가 애기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다니까. 당연히 애기는 낳아야지. 그럼 나 애기 낳고 혼자 살라는 거야? 엄마 아빠가 키울 거냐고. 나 이 남자랑 결혼시켜 달란 말이야.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콱 죽어버릴 거야. 당장 허락해달라고 빨리.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는 시누이를 보며 저는 진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마치 어린 초등학생이 학교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떼쓰는 꼴이랑 다를 것이 뭔가 싶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시누이는 하루빨리 자기의 배가 나와버리기 전에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난리 아닌 난리를 피웠고, 정신이 반쯤 나가 보이시는 시어머님과 시아버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는 시누이의 결혼을 그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딱히 제가 도와줄 거라곤 별거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단기간에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온 시댁 식구가 예민한 상태였기에 저 또한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부분이라 매우 정신적으로 피곤했어요. 그래도 어차피 아이는 들어선 상태였고 벌써 2개월이 넘어 3개월에 접어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결혼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이를 봐줄 사람도 딱히 없는 판국에 시누이의 뱃속에는 한 명이 아닌 덜컥 쌍둥이를 임신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물론 저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고 내심 부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이 계획은 남편과 아직 없었기 때문에 부러우면서도 저 시누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지 감당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아가씨 축하해요. 결혼도 축하하고 출산도 축하해요. 아, 언니, 나 죽는 줄 알았잖아요. 언니는 나중에 진짜 꼭 제왕절개 하지 말고 자연분만 해요. 나 진짜 아파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니까. 아, 이제 난 여자의 삶은 끝인 건가? 언니는 좋겠다. 아직 애기 없어서. 오빠랑 단둘이 재밌게 사니까 부럽네요. 에이, 무슨 그런 말이 어딨어요? 갓 태어난 애기들이 들으면 서운할라. 나야 이제 슬슬 남편이랑 준비해보도록 해야죠. 나중에 애기들 언니도 같이 봐줄 거죠. 나 진짜 엄마도 일하느라 못 돌봐준댔고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 언니밖에 없어요. 나 언니만 믿어요. 알죠? 나중에 나 진짜 바쁘고 힘들면 언니가 도와줘야 해요. 이때만 해도 당연히 시누이 애기들인데 제 조카이기도 하고 뭐 시누이가 바쁘면 가끔 봐줄 수 있는 정도니까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어서 별 신경 안 쓰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생전 좋아하지도 않던 애기들을 보면서 조카 바보가 되어 있었고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우리도 낳아서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았고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상당히 예뻐하던 저도 집안에 애들이 생기니 더욱 활기가 돋는 것 같아서 그전의 시댁보다 지금의 시댁이 더 보기 좋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하루는 가족들끼리 모이는 날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돌이 지난 지 꽤 되었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입에 넣고 물려고 하는 시기였기에 아이들이 봐주지 않으면 그 어떤 물건을 삼켜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고 거실에서는 남편이 시누이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당신도 언성 낮춰. 아니 애들이 입에 막 뭘 집어넣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이 기집애 쳐다도 안 보잖아. 남편이 버럭하면서 아이들 좀 잘 보라고 나무라는데도 귀찮다는 듯이 소파에 삐딱하게 엎드려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시누이를 보고 저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 나도 다 본다고 집에서. 엄마네 왔으니까 다들 애기 봐줄 수 있잖아. 이럴 때나 쉬지 언제 쉬라고 자꾸 나한테 잔소리만 해. 짜증나. 아, 오빠가 애기 키워봤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줄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좀 도와주면 될 걸 나한테 뭐라 그래. 쟤네 둘 다 하루 종일 빽빽 울어대는데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 어제도 잠 한숨 못 잤단 말이야. 오늘 같은 날은 좀 나도 쉬게 애기들 좀 봐주면 덧나?
본인의 아이를 나 몰라라 하고 휴대폰만 보며 남편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본인 힘들다는 이야기만 늘어놓으면서 애기들과 똑같이 징징거리더라고요. 아무리 시누이가 철없이 군다고 해도 애들은 무슨 죄일까요? 그래서 평소에 저는 아이들에게 못해줄 게 없으니 웬만해서는 다 잘 챙겨주려고 노력했었고 그런 저를 쌍둥이들은 잘 따르곤 했습니다. 그런 저의 행동이 화근이었을까요? 어느 날 시누이는 저를 다급하게 호출하길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얼른 시누이 집으로 달려가 봤어요. 바닥에는 온 사방에 음식물이 널브러져 있었고 한쪽에서 시누이는 짜증을 내며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고 시누이의 남편이 그나마 집을 조금 치우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울면서 전화를 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바닥에 이 음식들은 다 뭐고? 아 언니, 애들 이것저것 잘 먹을 시기라는데 왜 우리 애들은 잘 안 먹는 거예요? 평소에 언니가 먹이면 잘 먹었잖아요. 근데 내가 해줘도 잘 먹지도 않고 빽빽 울기만 하고 진짜 나도 할 때까지 했는데 지쳐서 이제 못하겠단 말이에요. 언니가 좀 먹여주면 안 돼요? 아니 아가씨, 시우 목덜미는 왜 이렇게 빨간 거예요? 뭐가 난 것 같은데? 혹시 시우한테 새우 먹였어요? 새우요? 모르겠는데. 나 새우 준 적 없는데. 아, 얼마 전에 맘카페에서 해산물 믹스카레 팔길래 사서 오늘 먹인 건데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참 정말. 아가씨, 새우 알러지가 있는데 해산물 믹스카레를 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시우 목덜미 봐봐요. 빨갛게 부어올랐잖아요. 이거 심각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건 아가씨가 잘 보면서 먹여야죠. 아, 그런 거예요? 아이,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빼고 먹여요. 그냥 먹이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병원에 데려가서 약 사서 먹이면 안 되나? 진짜 시누이는 육아지식의 수준은 최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기를 키울 수 있긴 한 건가 의심이 들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 한두 번씩 저는 아이들을 도맡아서 밥도 먹여주고 놀아주고 가끔은 시누이가 약속이 있다고 할 때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던 저에게 아이들을 자주 맡기곤 했습니다. 뭐 며칠 내내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반나절 정도 아이를 봐주는 것쯤은 저에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어느 날부터 시누이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들을 시댁으로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차도 없는 상황이었고 시누이 집은 가까웠지만 시어머님 댁은 차로 15분 이상은 가야 되는 거리라서 아이 2명을 제가 안고 챙겨서 시댁으로 데려다 주기까지는 조금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서러운 티를 팍팍 내면서 남편이나 시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일러바치기 일쑤였습니다. 들어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로 외출한 것도 아니고 저녁 늦게 심야가 되어서야 들어오는데 가끔은 시누이의 남편 말을 들어보면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시댁 또는 저희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는 거였죠. 이게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지는 않을 뿐더러 시누이에게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시누이를 만난 날 말문을 슬쩍 열어봤습니다. 툭 가면 삐지고 울기 일쑤라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야 했었죠. 저기 아가씨,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약속 지키러 가고 하는 건 좋은데 가능하면 외박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댁에 아이들 맡기면 들켜서 혼날 것 같아서 우리 집에다 아이들 맡기는 것까진 알겠는데 그래도 나도 다음날 스케줄도 있고 해서 언제 데리러 온다는 말도 없으니까 내가 하루 종일 대기하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내가 집에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가씨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 저도 언니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언니도 알다시피 애 아빠도 너무 바쁘고 저도 밖에서 놀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도 언니는 그나마 집에서 일하니까 애들 그냥 놔두면 언니 할 일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엄마는 데려가면 엄마도 허리 아프다는 둥 용돈 달라는 둥 그런단 말이에요. 언니가 좀 이해해줘요. 언니도 애기들 좋아한다면서요. 네? 시누이의 말에 말문이 턱 막혔고 애기들을 그냥 놔두면 혼자서 잘 놀고 쉰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어디서 들은 건지 도대체 시누이는 집에서 애기를 봐본 적이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황당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누이랑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아이들은 간간히 봐줄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회사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바쁠 거라고 이야기는 해두는 편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신우이는 진심 어린 저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움직였는지 알겠다고 확실히 대답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야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은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발언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언제쯤 아이를 갖는 게 좋을까? 나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끝내면 시간적인 여유도 좀 남고 일거리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아이 가질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때? 아이를 갖자고? 갑자기 무슨 아이 얘기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소민이네 애들 보기도 바쁜데 우리는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주변 형들 보면 다들 30대 후반에 갔는데 하나도 늦은 감 없던데 뭐. 그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거기 아가씨네 애기 얘기가 왜 나와? 물론 우리가 자주 봐주고 예뻐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우리 애기 키우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도 해보고 가정을 꾸려나갈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조카들만 바라보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난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피곤하다. 오늘도 신경 쓸 일도 너무 많았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 내서 다시 하자. 나 먼저 씻고 잘게. 당신도 얼른 씻고 자. 이렇게 말하는 남편한테 저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우리 아기를 낳아 기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그저 조카들만 바라보는 남편에게 정상적인 아내라면 안 서운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이 부분은 시어머님이랑도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상의를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광민 씨가 아이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초조하네요. 어머님이 얘기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말 꺼내려고만 하면 뭔가 회피하는 기분이 들어서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자는 식으로만 말하는데 어머님 말은 듣지 않을까요? 얘는 무슨 벌써 애야 애는? 결혼했다고 다들 애 빨리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애 가지면 쌍둥이 아직 저렇게 어리고 3살밖에 안 됐는데 저 애들을 누가 돌볼 거야? 지금 그나마 네가 조금씩 봐주니까 소민이도 어디 나가서 일이라도 하고 볼일 보고 그러는 거지. 너 없으면 누가 애를 보니? 네 생각이 좀 섣부른 거다. 나중에 쌍둥이 좀 크고 유치원도 가고 할 쯤 너 임신해도 늦을 거 하나 없다. 그리고 너도 한창 돈 벌고 있는데 꼭 아이를 지금 가져야겠니? 그럼 내 아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 책임감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저는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장남은 제 남편이었고 누구보다도 우리 애기를 먼저 낳아서 길러도 모자랄 판에 시누이네 자식들이 유치원 가고 나면 그때 임신을 하라는 말이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한창 일하고 돈 버는 남편을 생각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생각은 조금 이른 건가 생각하면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저만 그저 이 집에서 동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지기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전 하루 휴가를 내고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약을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 중이었던 남편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고 전 그 전화를 받았죠. 여보 안 돼. 지금 집 앞에 마트 가서 장 좀 봐오면 안 돼? 나 셔츠도 세탁소에서 찾아야 되고 오늘 저녁에 삼겹살이 땡기는데 좀 차려놔줘. 오늘 저녁 못 먹고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일찍 끝나서 곧 있으면 집에 갈 거니까 지금 장 보러 갔다 와. 알겠지? 지 와이프는 아파 죽겠다고 몸살 걸려서 겔겔대며 누워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다짜고짜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달라는 이 못난 남편을 어쩌면 좋을지 고민할 시간도 없이 저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밖에 나가 일하는데 먹고 싶다는 거 정도는 차려줘야겠다 싶어서 씻고 준비를 한 후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실컷 저는 필요한 식재료를 샀고 근처 세탁소에 들려 남편이 맡겠다는 셔츠까지 찾아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갑자기 집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소스라치게 놀랬고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 갑자기 남편이 있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왜 회사에 아니고 여기에 있냐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물었고
그 옆에는 시누이들의 자식들이 우리 집에 와 있어서 더 황당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여기 있어? 그리고 갑자기 애들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무슨 상황이야 지금? 설명 좀 해봐. 아니, 그게 말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민이가 급한 일이 있다고 며칠만 애들 좀 봐달라고 하고 가버렸는데 어떡해. 어차피 당신 몸 아프다고 오늘부터 주말 내내 쉬는 거 아니야? 나도 몰라. 당황스럽다고 지금. 전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애기들은 갑자기 와서 우리 집에서 빽빽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돌보지도 못할 거면서 쩔쩔매는 상황이었어요. 전 온몸에 몸살 기운으로 힘도 없는데 장 봐와달래서 장까지 봐오고 세탁소까지 들렸다 오니 펼쳐진 이 광경에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말했어요. 여보세요? 저요, 아가씨. 갑자기 애기들은 왜 우리 집에 두고 간 거예요? 지금 남편도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애들 때문에 조퇴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몸 안 좋아서 며칠 쉬어야 되는 상황이라 집에 있는 건데 이러면 곤란하죠. 지금 와서 애기들 얼른 데려가세요. 아니면 어머님한테 데려다 줄 테니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언니. 그게 제가 갑자기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던 걸 깜빡해가지고요. 아니, 언니는 아직 애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엄마들이 깜빡하고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어차피 언니 며칠 쉰다고 들어서 오빠한테 좀 부탁한 건데 언니가 좀 봐주면 안 돼요? 아, 언니, 저 지금 전화 들어와서 우선 메시지 할게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시누이한테도 화가 났고 부들부들대고 있는데 시누이에게 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3박 4일간 제주도를 다녀와야 하는데 4일만 봐주면 된다고 잘 부탁 좀 한다면서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알아달라는 시누이의 일방적인 통보 문자였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 몸이 안 좋은 것도 알면서 애기들을 맡기는데 그걸 받아줘? 모르는 척 하지 마. 당신이랑 아가씨랑 작당하고 벌인 짓이잖아. 이러면 내가 그냥 바보같이 알겠다, 애기들 봐주겠다 이러고 실컷 애기나 볼 줄 알았어? 나도 참는 게 한계가 있어. 얼른 어머님 댁에 애기들 데려다 주고 와. 안 그러면 나도 이제 못 참아 정말. 뻔히 아픈 거 알면서 이게 남편이 할 짓이야? 아니, 무슨 당신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왜 당신 생각만 해? 몸 아픈 거 누가 몰라. 병원 다녀오면 되는 거고 약도 먹었으면 슬슬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러게 평소에 옷이라도 잘 입고 다니랬더니 어디서 감기까지 걸려와서는 왜 나한테 큰 소리야? 당신은 진짜 알면 알수록 당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가족이면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다른 일도 아니고 동생이 간만에 콧바람 좀 쐬고 스트레스 좀 풀러 나갔다 오겠다는데 그 며칠 동안 조카들을 못 봐줘? 그러면서 우리 애는 어떻게 낳아서 기르자는 거야? 이래서 내가 애기 낳기 싫다니까.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애들 일이네. 당신이 못하면 당신 말대로 이기적인 내가 어머님 댁에 데려다주고 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사람이 정도가 있지. 이건 뭐 내가 니들 식구 종이야?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이딴 식이면 나 당신이랑 안 살아. 더 이상. 당신처럼 이기적이고 지 가족밖에 모르는 인간이랑 살 가치가 없다고. 이럴 거면 우리 갈라서 당장. 나도 너 같은 남편 필요 없어. 저는 남편에게 호되게 이혼을 하자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간단한 짐을 챙겨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시댁에 가서 아이들을 맡기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려는데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또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애들은 네가 보기로 했다던데 왜 이리로 데려와? 나 혼자 애들 둘을 어떻게 보라는 거냐? 너도 참 대책 없이 군다 얘. 이렇게 치만 생각해서는 내 아들이랑은 어떻게 사는지 참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저는 어머님이 주구장창 떠드는 소리를 뒤로 하고 문을 쾅 닫고 근처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서러운 저의 이야기를 엄마 아빠한테 싹 다 털어놓고는 펑펑 울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야 한번 울고 갈라서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듯 해보였고 당장 아빠와 엄마는 제 손을 이끌고 다시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서 어른한테 말하는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둥 되도 않는 소리를 우리 부모님한테 실컷 떠들던 시어머니는 말을 하던 중간에 저희 엄마의 뺨싸대기를 맞고 철푸덕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돈 됐다고 오냐오냐 하고 바라는 거 다 받아주니까 우리 집이랑 내 딸이 니네 집 시녀로 보였나 본데 단단히 착각했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야. 이 미친 여편네야. 다시는 내 딸 볼 생각 말고 평생 네 딸내미가 싸는 똥이나 닦아가면서 살아. 옛날부터 애들이 친하게 지내서 재수 없어서 괜찮다 이해하자 생각하고 가족같이 지내려고 했건만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질 않았네. 이런 집에서 더 이상 내 딸 혼자 고생하는 꼴 나는 못 보니까 당장 이 결혼 무효로 해. 엄마는 속 시원하게 시댁문을 박살낼 듯이 쾅 닫고 저를 데리고 나오셨고 아빠 또한 씩씩대며 화를 가라앉히고 계셨어요. 전 너무나 서러운 마음에 엄마 아빠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고 한편으로는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자식으로서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여기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간 여행을 떠났다는 시누이는 시누이 남편에게는 친정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머리를 쓰려면 제대로 썼어야지. 자기 남편한테 친정에서 아이들이랑 쉬고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주도로 4일간 친구들이랑 여행을 떠났다는 게 뭔가 찜찜해서 시누이 남편에게 제주도로 여행 갔다는데 확인 한번 해보라고 혹시 남자랑 있는 게 아닌가 꼭 알아보라고 흘려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전해드리는 건 실례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판국에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몇 주 전에도 아가씨가 다른 남자랑 저녁에 통화하다가 저한테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랑 제주도 어쩌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걸려서 갑자기 전화를 끊긴 했는데 지금 같이 여행 갔다는 사람이 그 남자일지도 몰라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한번 알아는 보세요. 괜히 가만히 있다가 등에 칼 꽂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 주제 넘을 수 있겠지만 소민이 실체나 제대로 파악하고 결혼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사실 시누이는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연락하고 지내던 남자들이 다수였고 한 번은 가족들 모르게 저한테 다른 남자와 통화하고 있던 내용을 들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좋게 눈 감아주고 다신 안 그러기로 했는데 뭔가 문득 아까 시누이가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메시지로 연락하는 걸로 봐서는 제 촉의 예감이 딱 꽂히더라고요. 시누이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해준 후 확인해보라고 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시누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미쳤어요? 왜 내 남편한테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서 사람 망신을 줘요? 애기들 좀 봐달라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언니 때문에 나 이혼당하게 생긴 거 몰라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저기요 아가씨,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으면 10여 년 전 개버릇 좀 끊고 열심히 가정에 충실하지 그래요? 아니다. 소민아, 내가 언니로서 하는 말인데 너 동네에서 떠돌며 발정난 개마냥 굴지 말고 앞으로는 네 처신 좀 똑바로 하고 살아. 나중에 자식들 커서 네 그런 실체 알고 나면 뭐라고 설명할래? 이제라도 사람답게 좀 살고 양심 좀 챙기면서 살아라. 네 오빠도 네 가족도 너도 다 포함해서 다시는 나랑 연락 닿을 일 없을 테니까. 다신 인생 살면서 엮이지 말자. 그리고 네가 이혼 당하든 말든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내가 먼저 이혼할 테니 그 다음에 네가 이혼 당하는 게 순서에도 맞는 것 같다. 지금 언니 말 다 했어요? 내가 아주 다시 군산 가면 네 머리채를 잡아서 뒤흔들어 버릴 거야. 당장 지금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하란 말이야. 나 내 남편 없이는 못 산다고. 네가 그걸 알아? 나 혼자 애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지금 그런 짓을 꾸며. 당장 지금 아니라고 말하란 말이야, 이 미친 여자야. 미친 여자는 너야. 너 진짜 병원이라도 가봐야겠다. 그렇게 지 남편 없이 못 살겠다는 기집애가 밖에서 나가서 다른 남자랑 히덕거리거나 있고 그게 정상의 사람이나 할 짓이니? 나 지금 네가 나랑 통화한 녹음 파일도 네 남편한테 다 전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끊어?
전 시누이에게 호된 소리를 내뱉고 나서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 그중 남편은 왜 이렇게도 끈질기게 전화가 오는지 안 받으려다가 한 번 받았더니 저한테 난리도 아니더군요. 여보야,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당신 생각을 너무 못했던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소민이도 이혼할지도 모른다는데 나까지 당신이랑 갈라서면 우리 엄마 아빠는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잘할게.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잘 챙겨줄 테니까 다시 생각 좀 해봐. 우리 애기도 낳아야 하고 할 게 많잖아 앞으로도. 제발 부탁이야. 내가 전부 다 잘못했어. 당신이 무릎 꿇고 빌라고 하면 비는 신용이라도 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라. 이제 와서?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보냈던 수년간의 신호는 완전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당신 부모님 체면을 위해서 나한테 잘하겠다는 소리야? 됐어. 당신이 그동안 우리 둘 사이에 아이는 낳지 않았으면 했던 그 바람에 난 너무 감사해, 지금. 당신이랑 알고 지내는 동안에 가장 고마웠던 단 한 가지가 우리 애기 계획을 미뤄준 거 하나. 딱 그거 말고는 당신한테 고마울 게 하나도 없다, 정말. 당신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 그 어떤 용서를 빌어도 저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딱 남편과 남편의 동생에게 어울리는 속담인 것 같네요. 한번 날 버리고 가족만 챙기던 남편이 머리가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저를 생각해주는 남자로 변한다는 건 완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화끈하게 남편과 갈라서고 지금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누구보다 화려한 싱글의 삶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옆에도 옛날에 저처럼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저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